그 상태로 이제 계시다 보면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치약의 어떤 성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채널에 치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문의 주셨던 댓글들에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50대는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보철물은 없고 이 끝부분이 깨지고 안쪽 어금니에 구멍도 있습니다. 치과 가는 건 싫어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50대 같은 경우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치주 질환의 진행 속도가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빨라지거든요. 보통 이제 10대 때나 20대 때 치과에 별로 내원하지 않으시고 관리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치과 안 갔어도 나는 괜찮았는데 하고서 쭉 그냥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계시다 보면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치과 가는 건 싫어합니다인데 이거는 공부하긴 싫은데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철물은 없고 이 끝부분이 깨지고 안쪽 어금니에 구멍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철물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뭐 크게 치료받으신 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치아 어금니의 제일 뒷부분이 깨지고 안쪽 어금니에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철적인 치료의 필요성도 점점 생기는 것 같거든요. 첫째로는 치과를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잇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철이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미루지는 않고 진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치아의 끝부분이 깨지고 날 정도의 상태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서 조금 깨진 걸로 이러시는 거면은 그거는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주요 구조가 많이 상하거나 치아의 안쪽 층이 드러날 정도로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치아를 좀 씌워서 쓰시는 게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이소 영상에서 추천한 제품 사봤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영상을 지금 보람이 있네요. 치실도 손가락에 거는 거에서 바꿨는데 헐 났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본업 치과 의사인 거 인정합니다. 이만 낯설 리뷰 보러 갈게요. 치과 영상은 이제 나는 솔로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안 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덕분에 잘 알게 됐고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쇠로 된 혀 클리너 사용 괜찮을까요? 닥터 텅스 제품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소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쇠로 된 혀 클리너가 위생관리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세게 긁다 보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혀클리너 쓰십니까? 저도 쓰기는 하는데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씁니다. 쇠로 된 거는 너무 무서워요. 상처 날까 봐 무섭습니다. 4번입니다. 스케일링 할 때 이가 너무 시리니까 불소 1000ppm 이상인 거 쓰라던데 맞는 말인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거든요. 불소가 치아 안에 있는 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통로를 두텁게 해줘서 자극이 적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화 상대로 충치 생기지 말라고 발라주는 불소 바니쉬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치아가 시리다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고불소 치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고불소 치약보다는 치과 오셔서 불소 바니쉬나 거기에 맞는 약재를 직접 도포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해서 나쁠 건 없다.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선은 시린 것보다는 네. 충치 둘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충치 예방도 되고 시린 거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입니다. 치간 칫솔 가장 사이즈를 써도 들어가는 게 뻑뻑하고 피가 나는데 치간 칫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실제로 치간 칫솔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치간 칫솔이 아니라 치실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치간 칫솔의 접근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치간 칫솔의 접근 방향이 잇몸을 향해서 찌르는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잇몸은
몸을 치간 칫솔의 중간에 있는 철사 같은 게 찌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더 잘 맞춰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치실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치 오래 하면 여러 번 하면 치아가 닳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닳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칫솔모 가지고 힘을 빡빡 줘서 닦다 보면은 깎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양치를 조금 오래 했다고 해서 닳는 경우보다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아의 머리 부분 말고 뿌리 부분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쪽을 반복적으로 좌우로 문지르게 되면 그쪽이 패어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되신다라고 하면은요, 칫솔모를 너무 단단한 걸 쓰시는 건 좀 피해주세요. 미세모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아에서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은 신경 써서 닦아줘도 되는데, 뿌리 부분이 드러난 부분은 너무 힘을 줘서 문지르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임표의 분노의 양치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양치라는 거는 얼마나 폭넓은 치아의 범위를 빈틈없이 칫솔이 잘 닿게끔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얼마나 세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2분에서 3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양치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보다는 어떤 칫솔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좀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 아조나 치약, 독일 사람들은 아요나라고 부름, 잘 쓰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뭐 치약의 어떤 성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맛이나 향에서 오는 기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큰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써봤고 뭐 잘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약 같은 거 추천하는 치약이요? 저도 그냥 있는 거 씁니다. 치과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업체에서 치약을 많이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치약을 제 돈 주고 살 일이 없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도 치과에서 하면은 치약 살 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치과대학에 오세요. 성의사님, 전 아메이 칫솔과 치약을 쓰는데 미세모는 잇몸에서 피가 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미세모를 썼는데 피가 난다라고 하면은요, 잇몸에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어서 염증이 있는 잇몸을 건드릴 때마다 피가 나는 현상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치과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칫솔과 치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과에 오면 어떤 처치가 들어가고 치료가 되는지 간략하게. 칫솔질이 잇몸을 자극해서 건강한 잇몸인데 피가 난다. 그러면은 양치를 그 부분은 살살 하는 방법으로 이제 양치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염증이 있는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난다라고 하면 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스케일링만 해서 가라앉는지 볼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피가 난다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 잇몸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10mm 치간 칫솔을 썼더니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지는 느낌인데 안 좋은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치아가 이동을 해서 벌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혹시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간 칫솔을 하는 건 잠깐 하는 거잖아요. 치간 칫솔을 24시간 동안 꽂고 다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교정을 할 때 저희가 이용하는 이제 원리인데, 강하고 짧은 힘이 아니라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줘야 됩니다. 치간 칫솔로 뭐 잠깐 치아에 닿았다고 해서 치아 자체가 이동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이 염증이 있어서 부어 있다가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면서 벌어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잇몸이 더 나빠지는 걸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잘 잇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께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치과 가셔서 이제 정말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치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